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몸이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결코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느려지는 듯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습관이 함께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자연스럽게 반복해온 어떤 행동들은 조용히 아무 문제 없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70세를 넘긴 이후 그 익숙한 습관이 모르는 사이 우리 건강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면 그 변화는 때때로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많은 70세 이상의 남성분들이 여전히 자위라는 익숙한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겐 아직 건강하다는 증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예전엔 아무렇지 않았던 그 행동이 지금은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고 삶의 질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결코 외면해선 안 될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노년기 자위, 과연 건강에 무해한가요?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을 해치고 있는 걸까요? 얼마 전 73세의 한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원인은 단순한 심장 이상으로 보였지만 조사 결과 그는 자위 중에 심정지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성 건강 분야에서 30년 넘게 진료해온 의사 김태호로서 이와 같은 사례는 단지 통계 속의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위는 누구나 하는 자연스러운 행위이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70세 이후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 속도는 현저히 느려지고 혈액순환 또한 젊은 시절처럼 원활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습관이 이제는 건강을 갉아먹는 실수로 바뀔 수 있는 나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내지 자위 습관의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실수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유형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 주제가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콘텐츠에 큰 반향이 되어주며 반대로 원치 않으신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은 더 좋은 정보를 전하기 위한 귀중한 자양분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0세 이후의 자위에서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4가지 조용한 실수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혈류, 자존감, 더 나아가 삶의 전체적인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큰 대가로 이어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체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위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피로한 몸을 달래기 위해 자위를 선택하는 것은 얼핏 보면 일상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외출하거나 육체적인 일을 하고 돌아온 날, 혹은 잠을 설친 밤, 산책 후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 긴장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자위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모두 참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심혈관계에 가해지는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지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어가지만 실제로 자위 후 어지럼증이나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을 경험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탈수 상태이거나 이미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는 자극을 받은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하거나 혈압 조절 기능이 흔들리며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위 직후 갑자기 일어설 때 발생하는 심한 어지럼증이나 쓰러짐, 더 심하면 심장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예로 74세의 한 남성 환자는 밤에 마당 정리를 마친 뒤 피로 누적된 상태에서 욕실에서 자위를 하다 쓰러져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던 분이었지만 탈수와 피로가 겹친 상황에서 자위라는 신체 자극이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며 오히려 많은 노년 남성들이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런 육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위 후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피로감이나 몸의 이상 신호를 외면하고 무시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율감과 정서적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과 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균형이 무너지면 삶 전반의 질이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실수를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준비된 상태에서만 자위나 친밀한 순간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피로하거나 갈증이 심할 때는 먼저 휴식을 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신 후 앉은 자세로 심호흡을 하며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긴장이 풀리고 호흡이 안정된 후에야 비로소 신체적 접촉이나 자극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활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한 삶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배려와 조심스러운 습관의 축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히려 악순환을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자극을 과도하게 높이면 일시적으로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신경계와 혈관계에 더 큰 피로를 남기게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은 둔감해지고 회복 속도도 늦어집니다. 이는 자위를 통해 활력을 얻으려 했던 본래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위는 본래 자신과의 가장 깊은 연결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수치심이나 조급함, 기계적인 반복으로 채워지면 몸과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메말라갑니다. 정서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복되는 습관은 오히려 활력을 떨어뜨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마저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실수를 피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을 함께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위는 단지 신체의 반응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위로하는 소중한 자기 돌봄의 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고 편안한 공간에서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두운 방보다는 은은한 조명이 있는 곳에서 긴장을 풀 수 있는 음악이나 향기를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시작하느냐입니다. 자위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어야 합니다. 마음 없이 서두르면 만족감은 줄고 몸과 마음의 피로는 커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담고 천천히 접근하면 혈류는 자연스럽게 흐르고 근육은 이완되며 심장과 전립선의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마음과 몸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반복되는 자위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지만 정성스럽고 따뜻한 태도로 접근하면 그것은 삶에 활력을 더해주는 아주 건강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실수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스스로에게 천천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잘 실천한다면 오히려 노년기의 자존감과 생명력을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기능, 근육의 반응 속도 등이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오래전 익숙했던 방식대로 욕실에서 서서 하거나 불안정한 자세로 무릎을 굽힌 채 자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세들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 남성들이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세면대에 몸을 기대다 균형을 잃고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를 경험합니다. 또 침대 가장자리에 불안정하게 앉아 있거나 무릎을 과하게 꿇은 채 자위를 하다 보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팔다리의 저림이나 마비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자세로 인한 혈압 변화나 신경 압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갑작스런 자세 변화는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순간적인 어지럼증, 실신, 심하면 골절이나 외상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굽힌 채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하지 정맥류나 혈전증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위의 문제를 넘어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겪고도 그저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라고 넘기며 반복된 실수를 계속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느끼더라도 자세가 불안정하거나 오래 유지되면 언제든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피하려면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실보다는 방 안에 조용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을 선택하고 바닥이나 침대 위에 등을 기댈 수 있는 쿠션이나 베개를 준비해 편안한 자세로 몸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세를 찾고 불편한 느낌이 들면 즉시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자위는 결코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기야말로 자신을 더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젊었을 땐 무심코 넘겼던 자세 하나가 이제는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조금이라도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팔다리에 저림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자극보다는 안정, 속도보다는 안전, 익숙함보다는 새로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몸과 마음의 연결뿐 아니라 더 나아가 관계의 방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정중하고 배려 깊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야말로 성숙한 삶의 태도입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뒷받침이 되는 쿠션에 등을 기대고 발바닥이 단단히 바닥에 닿는 자세를 취하세요. 몸의 균형이 안정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자극에 대한 반응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자위라는 행위는 단지 본능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감의 회복이자 자기 돌봄의 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의미 있는 시간을 위험한 자세나 환경 속에서 치르게 된다면 자위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정서적 안정감과 활력은 오히려 상실감과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대수롭지 않게 했던 일인데 이젠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걸 느껴요. 한 번은 욕실에서 하다가 미끄러질 뻔했는데 그 이후로는 누워서 천천히 하게 됐어요. 훨씬 안전하고 감정적으로도 편안했어요. 이처럼 자세 하나, 공간 하나, 준비 하나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예전과 같은 체력이나 반응 속도를 가질 수는 없지만 더 나은 방식으로 삶을 누릴지에는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자위가 단순히 습관이 아닌 자신을 돌보는 방식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것은 건강과 활력을 지키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네 번째 실수입니다. 이번에는 몸을 소진시키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노년기 남성에게 가장 흔하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몸의 회복력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자주 반복하는 자위 습관이 어떻게 피로와 호르몬 불균형, 전립선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립선암으로 진단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늘 조용합니다. 크게 아프거나 눈에 띄는 증상이 없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위중이나 그 이후에 평소와 다른 감각의 변화가 반복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나 우연이 아니라 몸이 진지하게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무심코 넘기지 않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각이 무뎌졌거나 반응 속도가 느려졌다면 지금이야말로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검진을 받아야 할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자위를 하면서 자주 느끼는 증상들, 예를 들어 잦은 피로감, 소변 후 잔뇨감, 사정시 통증, 발기 지속 시간의 현저한 감소 등은 노화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수년을 보내다가 결국 치료가 어려운 단계에 이르러 후회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위 중 느껴지는 작은 변화라도 메모해두고 일정 기간 반복되면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감각의 변화는 단지 성기능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심혈관계, 내분비계, 신경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몸이 보내는 미세한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이야말로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런 변화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몸이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대응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고 더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점검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하나의 찬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위 중 느껴지는 미세한 이상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이며 이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진정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4가지 실수는 사소해 보이지만 반복될수록 몸과 마음을 천천히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이 4가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에 옮기기만 해도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지 실수를 알게 되었고 그에 따른 몸과 마음의 변화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 실수들을 바로잡고 몸의 회복력을 다시 일으키며 남은 시간들을 더욱 건강하고 깊이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선택입니다. 그 첫걸음은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야. 다들 그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그 누구보다 오래 당신 곁을 지켜왔고 지금도 침묵 속에서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감각의 변화, 피로감, 반응 속도의 둔화, 이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가는 현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시작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원을 찾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용기입니다. 가벼운 건강검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정기적인 걷기,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위라는 행위 자체도 이제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시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안에 속도와 감정, 안정된 환경, 올바른 신체 신호의 인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자위는 건강한 삶을 지키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자신의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감각의 변화, 피로의 신호, 미세한 불편감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늦지 않았습니다. 몸이 보낸 신호는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정직하게 응답할 때 당신의 삶은 다시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의 선택입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당신 자신의 몸을 다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 작은 인식 하나가 당신의 건강과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실수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언뜻 보기엔 작고 사소한 행동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70세 이후의 남성에게는 건강과 삶의 질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로하거나 탈수된 상태에서 자위를 하는 것은 일시적인 이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심장과 혈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며 신체에 위험한 무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친 몸에 또 하나의 자극을 더하는 행동은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감정 없이 서두르는 자위 습관은 우리의 신경계를 긴장시켜 원래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시간이 오히려 불쾌감과 무력감, 때로는 신체적 손상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저 빠르게 끝내는 행위는 결코 나이 든 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면대에 기대거나 욕실 바닥에서 서 있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행위를 지속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순간의 습관이 허리와 골반에 무리를 주고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짐이나 낙상과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립성과 이동 능력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간과하기 쉬운 마지막 실수는 몸이 보내는 감각과 반응의 미세한 변화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단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는 생각에 방치하면 혈액순환 장애, 전립선 기능 저하,
호르몬 불균형 같은 더 깊은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 몸은 언제나 먼저 조용히 말해줍니다. 그 신호를 듣고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중장년 남성들의 건강을 지켜보며 조용한 경고를 무시한 채 큰 병을 겪은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오래된 습관 대신 안전함과 존중을 선택한 분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는 감동적인 순간도 지켜봤습니다.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감, 정서적 안정, 그리고 인생에 대한 애정까지 회복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이 든다는 건 포기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세한 이해와 성숙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고장난 존재가 아닙니다. 새로운 단계를 맞이한 존엄한 존재이며 그 여정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들은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전의 습관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조금 더 의식적이고 현재의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그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닌 삶의 깊이를 되찾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의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시겠습니까?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아직은 잘 모르겠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앞으로 이 채널이 나아갈 방향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